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이 시끄럽죠? 국산차는 조립 불량 같은 품질 문제에 신차 결함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 저희가 얼마 전에 나갔던 영상이 갑자기 내려가서 많이들 당황하셨죠? 이거 보신 분들이 뭐 어디서 협박받은 거 아니냐 뭐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요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고요. 이게 중간에 짤막하게 나오는 결함 내용에 해당하는 차주분께서 정중히 내려달라고 요청을 주셨습니다. 해당 부분만 편집을 해서 조만간 다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뭐 협박 그런 거에 흔들릴 일도 없고요. 다 우리 독자분들께서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국산차도 그렇고 요즘 수입차도 말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 시끄러워진 게 벤츠, 폭스바겐이 디젤 사태 이후에 이제 막 이미지 회복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벤츠가 배출가스 조작으로 난리죠. 얼마 전에 내보내드렸는데 이 조작에 해당되는 차종이 거의 대부분 디젤 주력 모델 S클래스 같은 차들도 있고 심지어 ML350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ML350이 포함된다는 건 10년 동안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는 거죠. 하여튼 국산차나 수입차나 아주 못된 건 아주. 어쨌든 벤츠 배출가스 조작 관련해서 얼마 전에 영상을 내보내드렸고요. 이게 또 오른쪽에 좀 띄워주세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 새로운 이슈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틈틈이 내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벤츠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니까 조용히 웃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뭐 하하하하 막 이렇게 내가 왜 저런 거 했었지?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는다는 건 아니고 판매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만년서자, 만년 2인자 BMW가 요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BMW가 원래 국내 수입차 시장 1위였죠. 2014년하고 2015년에는 BMW가 벤츠보다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벤츠가 BMW를 추월하더니 화재 사태 이후 2018년하고 2019년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2018년 이후 점유율이 10%대에 머물렀었는데 2020년 들어서서 20%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BMW의 회복세가 더 눈에 띄는데요. 1월까지만 해도 점유율이 16.8%였다가 2월에 확 치고 올라옵니다. 3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요. 4월에 잠깐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20%를 유지하고 있고요. 야, 이 정도면 이제 점오는 되겠는데? 점오. 근데 이거 보고 이제 또 뭐 화재 사건 잊은 거냐? 역시 수입차라면 사족을 못 쓴다. 이러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BMW가 벤츠와의 격차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시선으로 한번 보죠. 크게 소비자 시각하고 시장 분석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소비자 시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판매량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요. 왜냐면 판매량만으로만 하면은 BMW는 벤츠한테 안 됩니다. 차 성향도 벤츠는 좀 더 편하게 타는 차, BMW는 스포티하게 타는 차,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동급에서 가격이랑 옵션을 비교해보면 BMW가 좀 우위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법인차로 320D를 구매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선 지금 C클래스 같은 경우는 C20D, 아방가르드 포매틱이 팔리고 있는데요. 320D M 스포츠 패키지, X드라이브와 비교해보면은 공식 할인까지 더했을 때 실구매 가격이 46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C클래스가 막 사양이 눈에 띄게 좋은 것도 아니고 이번 3 시리즈도 사양 잘 나왔거든요. 320D 럭셔리 라인까지만 가도 디지털 계기판, 10.25인치 디스플레이, 이제 이건 터치를 지원하죠. 여기에 나파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조향 연동되는 LED 헤드램프, 차선 이탈 경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3존 오토 에어컨, 전자 제어 서스펜션, 전자석, 열선 시트, 전방 충돌 경고, 뭐 이런 것들 있을 건 다 있어서 사양 차이가 막 눈에 띄게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저렴한 게 낫죠. 특히나 또 이급에서 3 시리즈가 정석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선택지 면에서도 BMW가 좀 앞서 있습니다. X5랑 GLE급에서는 X5가 좀 더 비싸죠. 대신 옵션 사양이 더 좋고 6기통과 4기통이라는 차이도 크고요. GLE는 가격 보자마자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X5는 이 정도면 괜찮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저희도 GLE 300D를 사긴 했지만 디젤 모델에서는 X5가 더 낫더라고요. GLE도 450은 괜찮은데 300D는 비교적 상품성을 강조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 차이가 꽤 큰데도 GLE 300D와 450 판매량 차이도 크지도 않죠. 상품성 외에도 얘네가 한국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참 중요하죠. BMW가 이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판매량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BMW가 한국경제 기여도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BMW 코리아가 매출 대비 투자와 이익 잉여금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점수를 받았습니다. 화재 사태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기존 사업 구조가 건재했기 때문에 매출 대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매출이 감소하기 이전과 비교해도 지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매출은 떨어져도 고용과 투자는 계속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임직원 급여도 늘어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출이 204억 원에서 155억 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만한 투자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드라이빙 센터. 가보면은 뭐 서킷 체험뿐 아니라 BMW 그룹사 차량들도 전시를 잘 해놓고 바이크도 전시해놓고 해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가족 단위로 놀러 가기도 좋죠. 여긴 벤츠랑 비교해보면 벤츠도 평가 종합 점수가 그리 낮은 건 아닙니다. 1위가 BMW 코리아, 2위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3위가 벤츠 코리아였는데요. 1위하고 2위는 1점 차이, 1위하고 3위가 차이가 5점이니까 격차가 좀 벌어지긴 하네요. 눈에 띄는 게 매출과 투자 점수인데요. BMW는 매출 점수가 투자 점수보다 낮죠. 벤츠 코리아는 반면에 매출 점수가 투자 점수보다 4점이 높습니다. 벤츠 코리아가 매출액이 5조 6,400억 원 정도거든요. 압도적으로 높아서 기부금하고 뭐 법인세 납부 금액이 절대 액수로는 가장 많지만 매출 대비로 비교하면은 4위, 5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투자 활동으로 현금을 쓴 것도 순위별로 보시면 BMW가 실제로 압도적입니다. 매출 대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집계 결과 작년 기준으로 BMW의 투자 활동 현금 순유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회계연도 동안 277억 원이 유출됐고 122억 원이 유입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55억 원이 투자 활동으로 순유출된 거죠. 매출액의 0.43%고요. 2위가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인데 BMW랑 확 벌어집니다. 2위가 26억 원, 벤츠 코리아는 투자 활동 현금 순유출 순위가 5위에 불과합니다. 볼보보다 낮은 건데요. 이게 현금 순유출 금액만 보면 2위인데 매출 대비 투자 비율이 0.09%밖에 안 돼서 순위에서 많이 밀려났습니다. 이게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네요. 이거 보다 보니까 재밌네요. 다른 주제에 써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확 와닿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신차 출시죠. 최근에 한국에서 최초 공개 카드를 자주 꺼내고 있습니다. 신형 5 시리즈랑 6 시리즈를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한다고 하죠. 그도 그렇게 5 시리즈가 가장 잘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고 6 시리즈가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나라가 한국이라 하니 기묘한 시장임을 잘 파악한 거죠. 원래 신형 5 시리즈랑 6 시리즈는 이번 달에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모터쇼가 취소가 됐고 좋은 기회인데 이대로 무산되나 싶었는데 BMW 그룹 경영진이 지난해 11월에 방한해서 월드 프리미어 전 세계 최초 공개를 한국에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한 번에 신모델 2개를 국내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건 BMW가 한국 시장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출시 모델의 세부 트림이 아닌 모델 시리즈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것은 국내 수입차 역사상 BMW가 최초라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이번 신차는 BMW 드라이빙 센터 트랙을 활용해서 비대면 비접촉 행사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 나갈 때쯤이면 이미 공개가 됐겠네요. 한정판 모델인 M340i 퍼스트 에디션도 한국에 배정을 꽤 많이 해줬습니다. 전 세계에 340대 한정으로 생산이 되는데요. 국내에 배정된 물량이 40대. 이걸 본 네티즌들도 생산분의 10%를 국내에 배분해준다는 건 그만큼 한국 시장을 생각해주는 거다. 이렇게 의견들을 보이셨고요. 자, 이제 시장 분석 시선으로 좀 넘어가 보죠. 보통 리더의 능력이나 어떤 조직의 능력은 위기 때 드러나는 법이죠. BMW와 벤츠의 위기 대처 능력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MW는 화재 사태, 벤츠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가 대표적일 겁니다. 우선 BMW는 화재 사태 때 어떻게 했나요?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기계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게 분명 잘못은 맞지만 이때는 한창 말이 많았던 게 국산차도 화재 논란거리가 많은데 그 사이에 언론이 BMW만 스포트라이트 를 비췄다는 얘기도 많았고요. 한창 난리였던 2018년 7월까지 통계 자료를 보시면 차량 1만 대당 화재 건수도 BMW가 비교적 높긴 했지만 제조사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고요. 이때 한창 여론들이 국산차든 수입차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던 게 생각보다 자동차 화재가 많았습니다. BMW 화재 사태가 한창일 때 통계 자료를 보시면 월 평균 380건 정도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요. 이건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든지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화재 사태 이후에 BMW의 대처가 꽤 괜찮았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태도는 잘 안 취하죠. 우선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42개 차종도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자발적으로 리콜 계획을 발표했고, 김 회장은 고객님과 국민 여러분, 정부 당국의 불안과 심려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거듭 사과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BMW 본사도 한국 시장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본사에 초청해서 투명하고 확실하게 사고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 왜 남다르게 다가갔나 생각을 해보면, 보통 청문회나 법정 앞에서는 기업인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단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침묵하거나 이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BMW의 경우는 회장이 나서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독일 본사도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임원진이 직접 참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조사도 철저하게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이게 문제 자체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래도 얘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구나, 생각보다 기업 마인드가 괜찮네,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무상 관련해서 많이 많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네티즌이나 소비자들이 태클을 걸지 않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판매량을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판매량이 회복됐다는 건 그만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보상의 근거였던 중고차 가격 하락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더 이상 화두가 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반면 벤츠는 최근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L350이 문제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10년 동안 한국 소비자들을 속인 게 됐고요. 이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 영상에서 다뤄드렸으니 그건 고사하고, 벤츠의 태도가 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화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환경부 결과에 불복 의사를 밝혔죠. 환경부가 국내 자동차 시장 역사상 역대 최대인 과징금 776억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 밝혔는데, 벤츠가 과징금을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벤츠는 환경부랑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업계에서는 결국 행정소송에 돌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벤츠 코리아 측은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기능을 사용한 데에는 정당한 기술적, 법적 근거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벤츠가 주장하는 정당한 근거는 엔진 보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여기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벤츠가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했느냐 여부와는 별개로 소프트웨어 임의 설정만으로 현행 법규를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건 어찌됐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그건 벤츠 코리아랑 환경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일단 차를 산 소비자들한테 사과부터 하고 불복 절차든 진행하는 게 맞죠. 다짜고짜 우린 불복할 거야 이렇게 나오기보단, 이번 사태로 저희 차를 구매해 주셨던,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소비자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브랜드를 믿고 사주신 소비자분들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환경부의 발표는 저희 브랜드 측에서도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 이 부분은 환경부의 조사를 적극 참고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조사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죠? 네?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최근에는 무슨 벤츠 사장이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사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임기 만료를 이유로 9월 1일부터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빤스런인데도. 임기 만료가 이유이긴 하지만 여론에 비치는 모습은 문제가 터지니 미국으로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벤츠 코리아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밝혀져도 핵심 당사자를 처벌은커녕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니까 문제를 삼는 거고요. 일각에선 벤츠 독일 본사가 실라스키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일부러 4개월이나 앞당겨서 사장 인사를 낸 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 여러모로 참 중대한 사안에서 BMW와 벤츠 위기 대처 능력이 비교되네요. BMW 사기를 잘한 건가? 근데 벤츠가 2세대나 샀는데. 어쨌든 결국은 이런 게 모이고 모여서 여론이 형성되고 실제 구매와 판매 실적으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물론 판매 실적이야 지켜봐야 알겠지만 BMW가 판매량 회복을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고, 실제로 BMW가 벤츠보다 잘 팔리던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소비자들한테 외면받는 것도 그리 이상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벤츠와 BMW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